안녕하세요. 저는 이비학원에서 10일 줌 수업을 통해 면접을 준비해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3년 특례 특별전형에 최초 합격한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문해력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시 체계나 면접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면접 준비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학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줌 수업 가능 학원을 찾아야 했고 여러 학원 사이트에서 합격 후기를 읽어봤고 정말 연고대 재심은 면접에서 압도적으로 후기가 많은 이비학원에 전화했고 오 원장님과 상담 후 7월부터 10일 줌 수업을 추 선생님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비학원의 장점은 우선 1회 수업으로 선생님과 수업해보고 그 선생님과 계속할지 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1회 수업을 신청했고 추 선생님과 1회 수업 후 매우 흡족한 마음으로 추 선생님과 추가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정리해 제한된 시간 안에 잘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 느꼈습니다. 추 선생님께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제가 면접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고 나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지 세심하게 코칭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의 답변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시고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셔서 제 약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 과정 중에서 실제 면접처럼 12분 동안 제시문을 분석하고 6분 동안 답변을 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긴장되어 제대로 답변을 마치기 어려웠지만 추 선생님의 격려와 피드백 덕분에 점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긴장할수록 문장을 짧고 명확하게 끝내라는 조언이 실제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면접 당일 실전에서는 매우 긴장되었지만 평소 연습했던 방식대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다뤄진 제시문들은 다소 어려운 주제였지만 이비학원에서의 수업을 통해 미리 준비된 덕분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면접 도중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 선생님께서는 면접이 단순히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보다 물어보는 것의 포인트를 알아내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알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면접 상황 정리. 대기실에서는 물 정도는 마실 수 있었고 안내사항에 나와 있었던 물건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었기 때문에 배정된 번호와 면접 순서는 달랐습니다. 감독관 분들께서 순서는 알려주시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면 제시문을 푸는 교실로 들어가서 앉은 후 소지품을 내려놓고 수험표와 필기구만 꺼내놓고 12분 정도 대기합니다. 필기구가 없으면 달라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교실 앞에는 12분 타이머가 노트북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시에는 타이머나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6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교수님들께서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더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시거나 추가 질문을 하십니다. 제시문과 답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희미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끌어낸 내용들과 추후 더 생각을 정리해서 쓴 내용들입니다. 마이너스 제시문 1은 물건의 노비라는 주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아끼는 물건을 전시하거나 닫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제시문 2는 중세시대 농노 제도에 관한 것으로 농노가 영주의 토지에서 일하면서 생산물의 13을 바치고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따로 내야 했던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이너스 제시문 3은 분배된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지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문제 1. 노비와 농노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으로는 둘 다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을 위해 제공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노비는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만 농노는 강제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 말했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요. 유유. 공통점 노비와 농노 모두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구조.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의무를 이행. 차이점 노비는 개인적 애착으로 인해 스스로 물건을 관리하지만 농노는 경제적 압박과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을 강요받음. 이 차이는 자율성의 차이를 반영. 노비는 자신이 맡은 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농노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노비는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반면 농노는 타인의 재산을 위해 억압된 위치에서 일을 함. 마이너스 문제 2. 제시문 3의 관점에서 제시문 2를 평가.
제시문 3에서 말하는 분배된 정의는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걸 제시문 1의 물건의 노비와 연결해보면 물건을 그냥 보관만 하고 쓰지 않는 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배된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물건이 단순히 전시용으로만 남아있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건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1에서 물건을 아끼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그 자원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공평한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시문 3에서 말하는 분배된 정의는 자원을 얼마나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제시문 1을 보면 물건을 그냥 보관하거나 전시하는 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배된 정의의 핵심은 자원이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누어져야 합니다. 물건을 단순히 전시용으로만 두는 건 소유자가 그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자원들은 사회적으로 더 유용한 곳에 다시 배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물건이 소유주에게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면 그걸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문제 3. 제시문 1기 3을 활용하여 분배된 정의의 사례를 설명. 현대 사회에서 분배된 정의의 좋은 사례는 기업 내에서의 소득 분배입니다. 제시문 1기 3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회사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직책과 노동량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제시문 1의 노비처럼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시문 2의 농노처럼 특정 집단은 필연적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하며 그 대가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배받습니다. 제시문 3에서 말하는 분배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자원이나 소득이 불공정하게 분배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관리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을 제공하면서 더 높은 소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관리직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교육, 경험, 책임을 고려하면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된 정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고위직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례 면접으로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최초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개인 수업으로 제일 큰 도움을 주신 추쌤과 면접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이비의 모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처럼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이비학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